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계 인구와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의 초강대국. 산업혁명의 발원지로서 근대 자본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발상지. 전성기가 지난 지금도 경제, 문화, 군사,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 영국. 그들의 역사는 이제껏 어떻게 흘러왔을까요? 유명한 스톤헨지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국의 선사시대. 이 시기 영국에는 본래 이베리아인들이 살았다고 하며 BC 6세기 무렵부터 이 지역은 유럽 대륙에서 건너온 켈트족에 의해 장악되게 됩니다. 이때 켈트족의 한 일파인 브리튼인들에게서 오늘날 영국 또는 영국의 섬을 뜻하는 브리튼의 어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BC 1세기경에는 로마의 위대한 장군으로 당시 갈리아 전쟁을 수행하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침략을 받았고 그 후 400년 동안 브리튼 섬 전역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놓이는 로만 브리튼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가 힘을 잃어가던 4세기 후반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함께 쇠약해진 로마 군대가 마침내 물러나게 되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게르만족 중 한 일파인 앵글로색슨족은 이른바 칠왕국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기존의 켈트족을 웨일즈, 스코틀랜드로 쫓아내고 브리튼 섬을 차지한 앵글로색슨족은 8세기경 이제 똑같이 바이킹의 침략을 받게 되었는데 칠왕국 중 유일하게 건재했던 웨식스의 국왕 알프레드는 앵글로색슨인들을 하나로 단결케 하여 바이킹의 군세를 저지 간신히 그들의 영토를 지켜내면서 영국의 역대 왕들 중 단 둘뿐인 대왕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후 10세기 초 웨식스의 국왕 에설스테는 바이킹의 자녀 세력마저 몰아내고 칠왕국을 통일해 최초로 합쳐진 잉글랜드의 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11세기경 또다시 바이킹의 대대적 침공이 시작되었고 덴마크의 크누트 대왕이 마침내 잉글랜드를 정복했으니 그는 북유럽 일대부터 잉글랜드에 이르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누트의 사망 후 제국은 흐지부지 분열되었고 프랑스로 망명했던 웨식스 왕가가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또다시 앵글로색슨 계통의 정통 왕가가 부활하려는 듯 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영국은 그들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또 다른 거대한 사건을 맞이했으니 바로 당시 프랑스 왕국에 속한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의 왕위 문제에 개입하면서 대대적으로 침공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당시 잉글랜드의 왕 헤럴드 2세를 전사시키고 그 스스로 윌리엄 1세가 되어 잉글랜드의 왕으로 즉위, 기존의 앵글로색슨 세력을 갈아치우고 새로운 노르만 왕조를 개창한 것이었는데요. 이후로 영국은 천년간 수차례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모계로나마 계속해서 대를 이어온 만큼 현재까지 영국의 왕실은 미약하게나마 이 윌리엄의 피가 흐르게 됩니다. 이후 노르만 왕조는 이래만의 부계가 끊기면서 헨리 1세를 거쳐 그의 딸인 마틸다의 아들 앙주백작 헨리 2세에 의해 새로운 300년의 플랜테제넷 왕조를 열게 됩니다. 뒤를 이은 헨리 2세의 장남으로 사자왕으로 불린 리처드 1세는 십자군 원정에 참여하여 맹활약했으나 동시에 자국의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부담시켰는데요. 리처드의 동생 존 왕은 이러한 재정난 속 무리한 징세와 징집 등 실정을 거듭한 끝에 귀족들로부터 왕의 권력을 제한하는 문서에 서명했으니 이것이 바로 마그나카르타, 즉 대헌장으로 영국의 헌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근대 헌법의 토대가 됩니다. 이후 존 왕의 뒤를 이어 귀족들과 다툼을 벌인 헨리 3세는 시몽드 몽포르가 이끄는 반란군에 의해 포로로 잡히기도 했으나 이내 다시 왕권을 회복하였고 나아가 그의 아들 에드워드 1세는 본격적으로 의회를 창설한 한편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를 정복 내지 복속시키기도 했는데요. 이후 에드워드 3세 때부터는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와 프랑스 내 영국의 잔존 영토에 대한 지배권 그리고 모직물을 생산하는 플랑드르 확보 등을 두고 프랑스와 그 유명한 100년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 과정에서 다양한 전략 및 무기를 활용해 승기를 잡은 영국은 헨리 5세 때는 프랑스를 무려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이기도 했으나 성녀 잔다르크의 활약에 기사회생한 프랑스가 나아가 자국 내 영국에 빼앗긴 모든 영토를 수복하면서 근대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된 이 전쟁은 마침내 프랑스의 승리, 즉 영국의 패배로 끝이 나게 됩니다. 큰 패전 속에 왕실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진 영국은 왕위 계승권을 두고 흰 장미 문장을 사용하는 요크 가문과 붉은 장미 문장을 사용하는 랭카스터 가문 사이에 일명 장미전쟁이 벌어졌는데요. 30년간의 투쟁 끝에 랭카스터가의 반계에 속한 헨리 튜더가 요크가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하여 헨리 7세로 즉위, 튜더 왕조를 개창하면서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랜 기간의 두 차례 치열한 전쟁 속에 왕권을 견제할 세력이 모두 소멸해버린 탓에 튜더 왕조는 영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절대 왕정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그 정점에 있던 헨리 8세는 첫째 왕비 캐서린과의 혼인 무효와 둘째 왕비 앤 볼린과의 결혼 등 자신의 결혼 문제로 교황청과 갈등을 빚은 끝에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니 이것은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이후 헨리 8세와 둘째 왕비 앤 볼린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자베스 1세 치세에서 잉글랜드의 국력은 크게 신장되었는데요. 국내 국교와 신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그녀는 대내적으로 데모노, 셰익스피어 등 수많은 인재들이 활약하는 문화적 황금기를 구가한 한편 대외적으로는 당대 최강이었던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동인도 회사를 세워 식민지를 개척하는 등 그들의 최전성기인 대영 제국을 향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